대표님께서 특례로 증여나 상속을 쉽게 볼 1억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 이슈가 없어요. 법인한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녀 명의로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한테 1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혁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기업의 지배구조를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지분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럼 보통 저희가 이 상대하는 중소기업의 그 지분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 뵙고 있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네. 대표님이나 대표님의 특수관계자가 거의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죠. 그렇죠. 소유하고 경영이 네네. 거의 일치가 되고 있는 구조. 네네네. 네, 지분도 특수관계자 위주로 분배가 되어 있고요. 네. 간혹가다 이제 명의신탁 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직원들한테 스탁옵션 부여를 해서 직원들이 좀 일부 주식을 갖고 있는 네.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되게 말이 거창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사전적으로 보자면요. 네.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들의 이익들을 좀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좀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그걸 하기 위해서 임원과 주주의 관계,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의 관계, 네. 소액주주 보호, 그다음에 대표이사 감시 통제 기능, 근로자, 경영자, 주주 간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그 특수관계자가 거의 대부분 대표님의 가족 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네.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일반적인 중소기업 예, 저희가 상대하는. 일반적인. 네네.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 경영자가 일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경영권의 강화, 보호 이런 부분보다는 네. 주주권의 활용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좀 제고하는 방법들, 계획에 합당한 그런 구조. 이거를 이제 지배 구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개선. 네. 요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충 5가지, 7가지 정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씩 좀 말씀 네네. 간단하게 드리다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특수관계자니까 이제 무상으로 지분들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네네. 또 증여나 상속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증여 상속은 일단은 시가평가가 기준이고요. 그렇죠. 철저하게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주식의 지분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적절한 지분 구조를 갖는 게 좋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 시기에는 사실 그 대표님 주주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설립하고 성장이 좀 방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대표님 100% 지분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가 만 3년 정도 그렇죠. 설립이 되셨을 때는 그때는 지배 구조 변경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가 3년 미만 법인과 3년 이후 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 방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로 지배구조 개선할 수 있는 증여나 양수를 계획해 보셔야 되고요. 네. 또 사업을 하시다 보게 되면 그 기업이 급성장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매출과 자산 이익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 시점 전에 대표님이 바라시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나 경기 부진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사가 어려운 실적들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 시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이 그렇죠. 기회에 그렇죠. 원하시는 구조를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다. 첫 번째는 증여 상속이고 네. 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여가 어려운 타인 지분 같은 경우에는 무상 증여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양수도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주주의 그 지분을 취득을 함으로써 지배 구조를 또 개선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사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는 일단은 그 시가의 한 95% 밑으로 저가 거래하게 되게 되면 네. 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외에도 또 양도하시는 분한테도 페널티가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좀 주의하셔서 거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명의신탁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명의신탁 주식이 있었을 때는 네. 대표님이 이거 원래 내 거야 라고 이제 찾아오는 방법이죠. 또
증자, 감자, 소각 같은 자본 거래를 통해서도 지배 구조를 효과적으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네네. 단지 이제 이때 증여의제 문제라든지 추가적인 소득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문가하고 잘 좀 상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우리 그 비상장 회사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인수나 합병, 네. 투자 유치 통해서도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가업 승계에 대한 이제 특례 증여 상속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네. 특히 어떻게 하겠다. 네네.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닌데요. 네네. 보니까 그 상속 공제는 2배씩 네. 올렸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한도는 좀 늘어났고 혜택은 좀 커진 것 같지만 물론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일단 여전히 그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이라든지 또 승계자 외의 그 지분, 그 자녀에 대한 자산 배분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이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그 좀 핵심 부분인데요. 네네. 좀 지주회사, 그 관계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배 구조를 좀 개선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회사를 신설을 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주식 가치가 너무 높다, 또 네. 기업이 오래돼서 또 자산 같은나 회사의 이익들이 워낙 높아서 현실적으로 지배 구조를 증여나 양수도를 통해서 계산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대주주가 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을 좀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손익거래, 뭐 일감, 뭐 모라지의 사업 기회 제공을 적절하게 하시면서 네. 법인하고 자본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관계 법인이 그 모 법인의 주주로 등재를 시켜서 네네. 근데 이제 그 관계 법인은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분을 계속 이동을 시켜서 결국은 그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업 승계할 때 네. 일단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의 주 지분 가치를 높이고 네. 모 회사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려서 나중에 자회사가 모 회사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취득하거나 그렇죠. 또 합병하는 모델들을 많이 대표님께서 그런 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런 게 좀 주로 네. 많이 쓰는 네. 방법이죠. 그래서 그 홀딩스에 대한 개념들 활용하셔서 네. 그런 지배 구조를 변경을 하시는 부분과 더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법인 간에 그 좀 이익 배당들을 하시게 되게 되면 주식 가치를 크게 좀 핸들링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법인 간에는 주주 전원이 좀 동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배당이 가능합니다. 모 법인의 지분을 받아서 배당을 해서 주식 가치를 올리는 거가 핵심인 그게 거네요. 핵심인 거죠. 아. 배당을 받는다는 거가 실제로 기업 가치, 손익 가치는 내가 3년 평균 이익의 10년치잖아요. 네. 곱하기 10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년 4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40억에 대한 순이익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네. 모법인은 상대적으로 40억의 순이익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잉여금을 빼내니까. 네네네. 보통 배당은 개인이 받으면 배당 네. 소득세라고 해서 네. 2천만 원까지는 분류과세,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법인 대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는 네.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법인이 배당받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법인세는 이제 30% 정도 깎아줍니다. 예, 입금 불산입을 해요. 30%를? 예, 예. 그러면 현재 22% 세율 구간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15%, 16% 정도 법인세를 내는 거고 네. 이때 이슈는 네. 실제로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네. 특수관계자면 실제로 특수관계자한테도 이익이 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녀가. 예, 증여의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 세법은 법인이 받는 배당에 주주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네. 1억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 이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 한 명이면 법인이 1억 배당을 받더라도 100% 지분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냥 1억까지니까 증여세 이슈가 없고 만약에 두 명이 50%씩 갖고 있으면 2억을 배당받더라도 개인으로 보게 되면 1억까지. 그러니까 법인세만 내고 개인의 증여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인세는 30%를 깎아서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고 네. 증여로는 1억이 안 되게만
자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대주주면 네. 큰 문제가 없다는 큰 거예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25%씩 만약에 대표님, 사모님, 자녀 두 분이서 네. 좀 배분이 된 음. 회사다. 음. 그래서 뭐 자본금 4천만 원, 1천만 원씩 내서 네. 그러면 4억을 배당하더라도 음. 거기에 대한 법인세 일부만 내가 납부를 하게 되게 되면 네, 법인세만 내면 개인이 내는 세금은 없이 회사의 이익도 4억 쌓이는데 네. 주식 가치가 아까 예, 이익 가치가 40억이 3년 평균 그렇죠. 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 관계회사 설립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네. 활용하는 시기는 네. 언제일까요? 일단은 가업 승계에 가장 효과적일 거니까요. 네.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 네. 그런데 주식 가치가 높아서 일반적인 증여나 양수도론 어려운 회사. 예, 그리고 특례 증여를 활용하기 어려운 회사. 예를 들자면 뭐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업종 변경이 될 수도 있는 회사.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가업 승계를 해버리면 못 하잖아요. 못하죠. 실제로 그런 회사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나는 받아서 뭔가 가업 네.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데. 예. 자녀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굴뚝 사업을 받았는데 네. 더 좋은 아이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 대표님께서 특례로 증여나 상속을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거가 맞아요. 사후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하도 네. 이 업종이 다양해졌고 차세대 업종이나 네, 신사업이 많은데 네. 옛날 뭐 제조업을 했다거나 뭐 했다거나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쉬운 그렇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특히 대표님이 자녀를 잘 키운 회사, 자녀 유학도 좋은데 보내고 자녀가 똘똘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던 회사 같은 네. 경우에는 자녀가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리고 유학 가게 되면 네트워크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아버지 회사를 기반으로 그렇죠. 새로운 아이템을 얹어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5년에서 7년 정도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하도 시대가 빨리빨리 네. 지나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관계법인 설립을 해서 지분을 이동하며 가업을 승계를 하게 되면 이 사후 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그러네요. 네,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모 회사에 뭐 가지급이 많거나 네. 명의 신탁 주식이 있어서 좀 지저분하게 지분 관계가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네요. 그런 경우에는 뭐 좀 알짜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승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산하고 부채를 좀 분리해서 내가 부채나 부실 자산은 내가 갖고 있고 네, 알짜 자산만 물려주겠다. 네, 물려주겠다 하는 것도 네,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거에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얘가 네. 다 커버를 해준다고 봐야겠네요. 네, 다양하게 활용만 잘하시면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럼 이런 관계법인을 활용하면서 얻는 기대효과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는데 한번 딱 네,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예, 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일반적인 손익거래를 많이 하세요. 손익거래. 예, 그러니까 뭐 일감을 좀 몰아주신다거나 단지 이제 공정 가격으로만 거래하게 되면 네, 그 문제는 없습니다. 모범인이 벌고 있는 현재 이익과 과거의 잉여금들을 네. 뭐 적절한 법인세로 자녀법인한테 그러네요. 이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소득세, 건보료 없다. 그러네요. 예,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그렇죠. 현재 개정세법이 그 원안대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5억까지 10%잖아요. 그러면 30%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되면 한 7% 정도 법인세만 내고 배당을 5억까지는 받아갈 수 있어요. 중소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이 네, 되는 그럼요. 예,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핵심이요. 모법인의 잉여금을 자법인한테 네. 개인적으로 빌려줄 때는요. 무상으로 이자 없이 빌려주는 금액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상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법인한테는 내가 자금들을 결론적으로 무상으로 이자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채무를 상환해 줘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내가 무상으로 안 받겠다. 채무 면제해 줄게. 이것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 법인은? 예, 법인은. 그러니까 법인세는 좀 내야죠. 그렇죠. 채무 그렇죠, 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조금 내더라도 제가 지금 그 상의 드리고 있는 회사는 네. 25%씩 주주가 균등하게 자녀 명의로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한테 한 1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모 법인이나 개인이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없이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사업기회 제공도 받죠. 법인의 매년의 이익금도 일부 배당받고. 배당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자금도 받죠. 그렇죠. 그러면 모 자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고 네.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 지분 가치로 얼마든지 네. 모법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승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네. 이런 그 자본 거래가 가능하니까 네. 좀 그 경험 있는 전문가하고 잘 좀 상의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 솔루션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모법인의 가지급이 대표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대표님 지분도 일부분 들어가서 그 지분 가치를 키워서 그 지분 가치 부분들은 모법인의 주식을 양수도 하면서 그렇죠. 대금하고 가지급하고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표님도 가지급도 없애고 깨끗한 상태에서 모법인을 뭐 자녀한테 승계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럼 설립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설립이야 이제 우리 상법상 법인 설립 절차 규정을 따라서 설립하면 되는데 네. 이때 핵심은 그 주주의 구성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의 자산과 이익이 귀속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최대 주주로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대표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네. 자녀도 이제 균등하게 자녀의 그 지분들을 좀 여러분이 나눠 갖는 거가 무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양도 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가업 승계 증여를 저희가 진행을 좀 해보게 되게 되면 네. 실제로 대표로 등재해야 되는 자녀한테 사실은 지분이 거의 다 갖게 돼 있다 보니 그렇죠. 그 승계받는 자녀 외에 다른 자녀에 대한 자산 배분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사후에 대한 뭐 특별한 분쟁 없이 주주 구성들을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고 네. 초기 설립할 때 자본금은 굳이 큰 금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주가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러면은 자녀의 자금 그 출처 부분도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한 네.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일반적으로는 주변에 이제 다른 세무 전문가 세무사님들께서 많이 그 활용하지 않으시는 네, 그 좀 방법이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이게 이렇게 한번 진행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여러 회사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한 회사 말씀드리면 네. 이익이 안정적으로 뭐 5억에서 올해는 뭐 한 30억까지 예상이 된다고 해요. 네. 잉여금도 한 50억 정도 있는 회사인데 자녀가 지분이 없어요. 대표님하고 사모님이 70대 30% 갖고 있는 네. 회사인데 네. 그 자녀가 세 분 계시거든요. 아, 골고루 세 좀 명이? 예,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하기에는 너무 주식 가치가 높아서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데 특례 증여를 검토를 해봤더니 사업무관 자산도 높고 그 자녀 3명이요. 동시에 공동대표가 돼야 돼요. 요건이. 그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그 관계법인을 그 사모님하고 자녀 그렇게 25%씩 설립을 하고 네 분이서. 네, 설립하고 모법인에 있는 배우자 지분들은 대표님께 증여한 후에 자사주 양수도 하는 방식으로 네. 한 20억 정도를 엑시트를 하시려고 그래요. 한 세금 내고. 한 20% 세율 나와요. 그럼 괜찮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0억 인출한 자금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 법인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가 그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 20억은 가수금으로 출자 전환을 할지 아니면은 채무 면제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하고. 네, 그렇게 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상당 부분 지분들이 자녀한테 저렴한 그런 비용 세금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4억의 이익을 나고 있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뭐 법인 설립해서 2억씩 옮길 수 있냐 이익을 대표님이 가능하시대요. 네. 그러면 거기는 대표님 50% 자녀 50% 했거든요. 2억씩 배당했어요. 근데 3년 되니까 그 회사 설립한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시뮬레이션이 돼요. 근데 50% 7억 5천이 대표님 지분이니까 그렇죠. 7억 5천 지분을 모 회사에 양도하고 네. 양도 대금을 갖고 있는 가지급하고 상계를 했죠. 예. 7억 5천 자산 가치를 내가 얼마든지 모 법인의 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자녀가 이제 지분율이 확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그렇죠. 실제로 잉여금 부분들을 엑시트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네. 야, 이게 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주주 개인끼리의 가업승계가 아니라 이건 법인과 법인이다 네. 보니까 네. 이 사이즈가 훨씬 크고 그렇죠. 혜택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익이 법인한테 이익과 자산이 넘어가는 거지만 그렇죠. 그 법인을 애초에 지배하고 있는 실제 주주는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자녀한테 가장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냥 듣기만 해도 이거는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뭐 충분한 경험 있는 전문가하고 꼭 상의하시고 네네. 실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